옛날 공주 땅에는 김한철이라는 대감이 살았습니다. 김대감은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출세를 거듭해 높은 관직에 올랐지요. 헌데 김대감은 표리부동하기가 삼국지의 조조를 뺨칠 악한이었답니다. 어험, 광치라. 날이 저물었으니 기생집으로 안내하거라. 예, 대감마님, 오늘은 어느 집으로 모실까요? 홍시민의 기생집에 새 아이가 들어왔다는구나. 그러니 냉큼 홍시민네로 가자. 하루가 멀다 하고 기생집을 드나드니 공주 저잣거리에서 김대감을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그래도 집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공물을 보는 척 하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마님은 김대감이 매일같이 공무로 바빠서 외박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대감은 집안은 뒷전이고 나라 일에만 매진하는구나. 존경스럽긴 하나 어째 외롭기가 그지없구나. 덕분에 내 신세가 팔재도 없는 청상과부가 되었어. 어디 그뿐입니까? 문란하게 놀아제끼는 김대감이었지만 마님에겐 까다롭기가 이를 데 없었지요. 어찌나 깐간한지 마님은 외출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집에만 있다 보니 마님의 답답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지요. 윤희 마님은 부채로 이마의 땀을 가볍게 닦으며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낮, 집안은 평화로운 고요함에 잠겨 있었지요. 그녀는 자수를 놓다 말고 목을 축이기 위해 찻잔을 들었습니다. 이 더위는 언제쯤 가라앉을지 마치 불가마 속에 앉아있는 듯하구나. 그때 마당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마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장 너머 뒤뜰에서 누군가 물을 끼얹는 소리였지요. 호기심에 이끌려 마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담장 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확장되었지요. 머슴 만보기가 상의를 벗은 채 물을 끼얹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너무나 망측하구나. 햇살 아래 물방울이 그의 구릿빛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지요. 만복의 단단한 어깨와 팔뚝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평생 사내라고는 낳아주신 아버지와 남편 김대감만 알았던 마님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강건한 만복의 육신은 자극이 너무나도 강한 것이었습니다. 어쩜 저리도 강한 사내가 있단 말인가. 내가 지금껏 봤던 사내들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구나. 마님은 황급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고 귓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그녀는 부채질을 빠르게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생각을, 채통이 없구나.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 방금 본 광경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종인 금단이 다가왔지요. 마님, 더운데 식혜라도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아, 금단아, 그래 가져오너라. 마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게 떨렸습니다. 금단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러갔지요. 윤희는 다시 담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행동에 스스로 놀라 부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천한 머슴을 이리 바라보다니.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금지된 욕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마님은 서방 김대감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관아에 간 사이 서재를 살피며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지요. 손이 문갑 서랍에 닿자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감의 물건을 함부로 살피는 것이 예의가 아닌데 어떡한다. 허나 정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갈하게 접힌 편지 몇 장과 작은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지요.
호기심에 이끌려 윤희는 편지 한 장을 펼쳐 보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윤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기생월향이 김대감에게 보낸 애정 어린 편지였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쁜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생이 준 정표를 이리도 소중히 보관하다니.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말로는 도덕을 논하면서 뒤로는 기생과 놀아나고 있었구나. 마님의 가슴에 천불이 일었지요. 마님의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편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김대감이 평소 그녀에게 요구하던 도덕과 예의범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격분한 마님은 바느질 소반을 집어 던져 버렸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지요. 매일 밤 독수 공방하던 세월이 한스럽구나. 나에게는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기생과 사통했던 거야. 마님은 증거를 모두 원래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쳤지요. 허나 표정은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도 참고만 있다면 도대체 바보와 다를 게 뭔가? 남편한테 바보 취급을 당하고도 수절할 이유가 뭐냔 말이야.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순종적인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마님은 문득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안의 마님의 얼굴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지요. 두고 보아라. 나라고 못 놀 줄 아느냐? 윤희는 며칠 전 우물가에서 보았던 만복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희는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마침 마당에서는 만복이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의 구릿빛 팔뚝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지요. 금단아, 만복이에게 물 한 사발 가져다 주거라. 더운 날씨에 일하기 힘들 터이니. 알겠습니다요, 마님. 금단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윤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종이를 접어 소매 속에 숨겼지요. 윤희는 만복 곁을 지나치며 자연스럽게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해질 무렵 내 처소로 오거라. 네, 뭐라고쇼 마님? 만복이는 놀란 눈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일을 의논해야겠으니 저녁에 꼭 와야 한다. 마님은 태연하게 지나갔습니다. 망설이던 만복이는 얼른 종이를 주워 품속에 넣었지요. 그때 금단이 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고맙다 금단아. 마님한테 고마워하렴. 마님이 떠다 주라고 하셨으니. 그 말에 만복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허나 마님이 주신 쪽지를 발설하지는 않았지요. 해가 저물자 만복이는 윤희의 쪽지를 읽어보았습니다. 해질녘에 안채로 오라고 하셨구나. 아무도 모르게 오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실까? 그는 조심스럽게 행랑채를 빠져나와 안채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금단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이는 화단 뒤로 황급히 몸을 숨겼지요. 금단이 지나간 후 그는 숨을 고르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고, 무슨 큰 죄라도 짓는 것 같구나. 그런데 갑자기 마당에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는 놀라 허둥지둥 물통 뒤로 숨었지요. 헌데 그 바람에 물통을 건드려 요란한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거기 누구 있소? 소리를 듣고 금단이가 다가왔습니다.
만복이는 잽싸게 몸을 낮췄습니다. 금단이는 처마 밑에 드리워진 어둠을 훑었지요. 그때 부뚜막에서 고양이가 쑥 지나갔답니다. 뭐야, 나비였구나. 원사람 놀래키기는. 의아해 하던 금단이는 그제야 돌아갔지요. 숨어있던 만복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님의 처소로 향했답니다. 마님 저 만복입니다요. 윤희는 거울 앞에서 비녀를 매만지다 고개를 돌렸지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들어오거라. 문이 열리고 만복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님의 모습에 당황했지요. 마님은 평소보다 더욱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부르셨다 하여 왔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거라.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만복이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님이 술을 따르자 만복이는 놀라서 잔을 엎지를 뻔했지요. 그런 그의 모습에 마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보가 네가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되었니? 네 마님, 3년이 되었사옵니다. 윤희는 술잔을 들어 천천히 입술을 적셨습니다. 어째 그 모습이 너무나 요염했답니다. 만복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깊어졌지요. 기생월향이라고 들어보았느냐? 알다마다요. 공주 저작거리에서 제일로 치는 기생 아닙니까? 그래, 헌데 대감께서 그 월향과 사통하고 있더구나. 만복이는 술을 들이키다가 놀라서 사례가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캑캑거리다가 간신히 대꾸를 했지요. 소인은 처음 듣사옵니다. 윤희는 만복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그의 코끝을 자극했지요. 너무나도 분한 일이구나. 정부인인 내가 있는데 집 밖에서 기생질이라니. 마님, 이건 제가 들을 일이 아니옵니다요. 만복이는 당황하여 물러나다가 그만 병풍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윤희가 다가와 부축하였지요. 그간 내 너를 지켜보았다. 너라면 이 불쌍한 나를 위로해 줄 것 같더구나. 만복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쩔 줄 몰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술 기운이 돌아 비틀거렸지요. 마님, 이는 큰 죄가 되옵니다. 물론 저는 마님을 사모하옵니다. 허나 어찌 감히 소인이 마님을 위로하겠습니까? 그의 고백에 윤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손을 뻗어 만복의 뺨을 쓰다듬었지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이는 놀라 병풍 뒤로 숨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희는 급히 술상을 정리하며 침착한 척 자리에 앉았지요. 병풍 뒤에서는 만복의 거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마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불빛이 보여 걱정되어 왔사옵니다. 문 밖에서 금단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다, 금단아. 잠이 오지 않아 책을 읽고 있었느니라. 이제 곧 잠자리에 들 것이니 물러가거라. 네, 마님. 편안히 주무시옵소서. 금단이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병풍 뒤를 살폈지요. 만복이는 땀을 흘리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금단이가 갔으니 이제 나오거라. 아이고, 혼이 나갈 뻔했습니다. 이러다 들키면 호되게 경을 치를 것이옵니다.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술잔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빛처럼 반짝였지요. 그래, 내 서방이신 대감이라면 너를 멍석에 말아 호되게 칠 것이다. 대감께서는 그러고도 남으실 것입니다요, 마님. 대감은 참으로 위선적인 사람이다. 우리에겐 엄격한 도덕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기생과 사통하고 있지 않느냐.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희와 만복이는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마님, 처음 마님을 배웠을 때부터 소희는 마음이 흔들렸사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죄이옵니다. 흥, 내 서방은 이미 하늘이 정한 선을 넘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있느냐? 그들의 입술이 가까워지는 순간 갑자기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이는 놀라 일어서다 머리를 처에 부딪혔지요. 아이고, 벌써 새벽이옵니까? 소희는 이제 가야 하옵니다. 만복이는 황급히 창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그만 창틀에 엉덩이가 끼고 말았습니다. 그는 안으로도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버둥거렸지요. 윤희는 웃음을 참으며 그를 밀어주었습니다. 내일 밤에도 오거라. 이번에는 더 조심해서 말이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만복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한편 금단이는 빨래를 널며 마당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요새 그녀의 눈에는 만복이가 자꾸만 밟히고 있었지요. 요즘 네가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야? 좋은 일은 무슨? 그저 날씨가 좋아 이런다. 당황한 만복이는 물동이를 들고 서둘러 안채로 향했습니다. 금단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지켜보았지요. 마님은 술을 놓고 있었지요. 그러다 만복이가 물동이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복이와 시선이 잠시 마주지자 마님의 뺨이 붉어졌지요. 만보가 물동이를 여기 두고 가렴.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래, 조심해서 하거라. 한편 이들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금단이었지요. 어째 마님의 표정이 수상하구나. 만복이 저것은 또 왜 이리 입을 벙식거린다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 그때 금단이는 마님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째 마님의 눈빛에는 애정이 담뿍 담겨 있는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금단이는 마님을 찾았습니다. 마님, 저 금단이옵니다. 그래, 네가 어쩐 일이냐? 방에 들어온 금단이는 공손히 머리를 조아렸지요. 마님, 요새 어째 만복이가 마님을 보는 눈이 수상하옵니다. 그러니 가급적 만복이를 멀리하시는 게 좋을성 싶습니다. 네가 내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해주고 있었구나. 허나 괜찮으니 염려치 말거라. 만복이는 그리 나쁜 사내가 아니야. 마님의 말에 금단이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지요. 어째 마님의 볼은 홍조가 피어오른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금단이는 마님과 만복이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었지요. 소희는 그저 마님의 안위가 걱정될 뿐입니다. 만복이를 멀리하셔요. 혹여 다른 사람들이 마님에 대해 떠들기라도 하면 어허, 조용히 하거라. 너만 입을 다물어주면 될 일 아니겠느냐. 마님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운 비단 한 필이 담겨 금단아, 이리 오너라. 금단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경직되어 있었지요. 너에게 이 비단을 선물로 주고 싶구나. 내가 특별히 아끼던 것이니라. 그러니 부디 받아다오. 금단이는 비단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마님, 소희는 이런 귀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나도 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다. 양반집 도련님과 사랑에 빠져 큰 화를 입었다지? 금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목에 난 희미한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가렸지요. 마님께서 어찌 그런 일을? 윤희는 금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지요. 금단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한다. 널 믿어도 되겠느냐? 금단이는 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단을 품에 안고 물러났지요. 허나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김대감의 일행이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님은 김대감을 맞이했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인 잘 지냈소? 네, 대감. 별일 없이 지냈사옵니다. 길은 편안하셨습니까?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이 따라왔지요.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대감은 오자마자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문란해져 양반가의 도덕이 흔들리고 있소. 우리 집안만큼은 엄격하게 예법을 지켜야 하오. 특히 부인, 그대는 본부인으로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오. 명심하겠습니다, 대감.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정은 평온하기만 했지요. 만복이는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조용해지니 김대감이 헛기침을 하였지요. 그러더니 월향을 소개했답니다. 이쪽은 나와 함께 온 월향이오. 이제부터 우리 집 측실로 드릴 것이오. 월향은 단정한 차림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향이라 하옵니다, 본부인. 부인, 그대는 본부인으로서 월향을 잘 이끌어 주시오. 대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마님은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기생과 놀아나는 것도 모자라 측실로 드리겠다니요. 어허, 말을 삼가시오. 감히 아녀자가 내 뜻에 토를 다는가? 내 뜻은 정해졌으니 그리하시오. 윤희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분노와 모욕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게는 유교 도덕을 운운하더니 기생을 첩으로 드린단 말인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내 손으로 이 모욕을 갚아야겠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만복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기생이 결국 측실로 들어왔구나. 도대체 내 처지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 내겐 만복이 너밖에 없구나. 눈물 젖은 마님의 얼굴을 보니 만복이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마님, 저는 마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명만 내려주십시오. 마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도끼가 흘렀지요. 만보가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도망가지 않겠느냐? 만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지요. 마님, 이 머슴이랑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그러십니까? 마님 같은 고귀한 분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요. 고귀하긴 누가 고귀하다고 그러느냐. 너랑 초막에서 살아도 이것보단 나은 신세일 것 같다. 마님은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부탁이니 날 데리고 여긴 떠나다오. 마님의 거듭된 부탁에 만복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눈을 질끈 감고 마님의 청을 받들었지요. 알겠습니다요, 마님. 허나 대감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자 마님은 함을 열어 작은 자기병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만복이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지요. 이 약을 먹으면 일주일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이야. 이걸 대감께 먹이고 오거라. 그러면 우리는 함께 도망갈 수 있을 것이야. 만복이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마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사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약을 내일 저녁 대감의 술에 타거라. 만복이는 떨리는 손으로 약단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운명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지요. 만복이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마님이 준 마취약이 숨겨져 있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만복이는 자꾸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걸음을 옮겼지요. 만복이 아니냐? 그 술병은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냐? 만복이는 놀라 술병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요. 아, 금단이구나. 대감께서 술을 가져오라 하셨다. 오늘 측실과 함께 술자리를 하신다면서. 금단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만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째 만복이는 손도 떨리고 이마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지요. 그래? 그럼 내가 대신 가져다 드리마. 아니다. 그러니까 이 술은 꼭 내가 가져가야 한다. 김대감은 월향과 함께 술상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복이가 조심스럽게 술병을 들고 들어왔지요. 그래, 술을 가져왔구나. 만복이는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습니다. 그의 손이 너무 떨려 술이 밖으로 흘렀지요. 김대감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놈 조심해서 따르지 못하겠느냐? 죄송합니다요, 대감님. 만복이는 술을 다 따른 후 물러났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가는 척하며 기둥 뒤에 숨었지요. 이제 약을 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금단이 조용히 다가와 만복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복이가 품에서 약단지를 꺼내는 것이었지요. 아니, 만복이 저것이 설마? 금단의 눈이 커졌지요. 헌대술에 취한 대감과 월향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험, 소피가 마렵구나. 부축해드리겠사와요, 대감. 김대감과 월향이 일어났을 때였지요. 만복이가 슬금슬금 술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마님이 준 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감, 용서하십시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대감의 술에 약을 타려 했지요.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단지를 떨어뜨렸지 뭡니까? 아이고, 이를 어쩐다. 마님이 노하시겠구나. 그때 금단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만복이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만복아, 네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금단이는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얼른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만복의 손목을 붙잡았지요. 이 미친놈아,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만복이는 공포에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약이 떨어졌지요. 오해 말거라. 이건 해치는 약이 아니야. 오해는 무신놈의 오해란 말이냐? 그 약을 썩 내놓지 못하겠느냐? 그때 김대감과 월향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감히 내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금단이는 얼른 만복의 손에서 약을 빼앗았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렸지요. 대감님, 이 만복이가 술에 독을 타려 했사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다 보았지요. 뭐라고? 만복이가 나를 독살하려 했다고? 만복이는 즉시 붙잡혔지요.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윤희가 급히 사랑채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했지요. 네가 감히 나를 독살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김대감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님은 만복이를 바라보았고 만복이도 절망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이 나쁜 놈이! 내 집안에서 이런 패역한 짓을 꾸미다니! 김대감은 분노로 몸을 떨며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머슴놈을 당장 멍석을 말아라. 그리하여 만복이는 복날개 맞듯이 얻어맞았습니다. 만복이의 처량한 비명소리가 한참이나 이어졌지요.
다음 날 만복이는 꽁꽁 묶인 채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대감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씀이 있소? 사또, 저는 항상 도덕을 중시하여 가문을 이끌어 왔사옵니다. 헌데 이런 패역한 일이 일어나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옵니다. 대감의 마음은 잘 알겠소이다. 만복이 내 이놈. 네가 한 일을 모두 실토하여라. 만복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렸지요. 사또님, 모든 것은 제 잘못이옵니다. 저는 대감님의 재산을 탐내어 독살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런 쳐죽일 놈이 정령. 사또, 저놈에게 엄벌을 내려주시오. 조용히 하시오 대감. 이게 다 너 혼자 꾸민 일이 맞느냐? 만복이는 한사코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하였지요. 그렇습니다. 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행여 마님의 이름이 나올까 만복이는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썼지요. 상전을 독살하려 한 죄는 무겁다. 죄인 만복이를 내일 저작거리에서 처형하겠노라. 만복이는 감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발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 마님이 들어왔습니다. 마님,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런 곳에 오시면 안 되옵니다. 마님은 눈물을 참으며 만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요. 왜 너는 모든 죄를 뒤집어 썼느냐? 내가 시킨 일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마님은 울부짖었지요. 허나 만복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마님은 사셔야 하옵니다. 살아서 더 나은 삶을 찾으셔야지요. 만복이는 윤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님, 후회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님을 만나 행복했사옵니다. 마님은 창살 너머로 만복이를 어루만졌습니다. 만복이는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지요. 마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살아남으셔서 행복을 찾으시옵소서. 그것이 제 유일한 소원이옵니다. 만복아, 내가 어찌 너 없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은 급히 일어섰지요. 마님, 이제 가십시오.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윤희는 마지막으로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였지요. 만복아, 내 반드시 이 원한을 갚겠다. 네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야. 다음 날 아침 형장으로 만복이가 끌려왔습니다. 얼굴은 피로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지요. 김대감은 높은 자리에 앉아 냉정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복 내 죄를 다시 한번 고하여라. 소인이 주인을 배반하고 독살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이옵니다. 윤희는 군중 속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만복이는 군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윤희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도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소인은 머슴일을 그만두고 하늘나라 양반이 되겠소이다. 거기서는 대감님도 소인에게 절을 해야 할 것이옵니다. 만복의 말에 군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만복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소인이 죽으면 양반 쫓는 귀신이 되겠소이다. 특히 김대감 댁에는 매일 밤 찾아갈 것이외다. 군중들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만복의 담대함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지요. 김대감은 분노로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또, 저것을 당장 처형하시오. 사형 집행인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만복이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마님 부디 행복하소서. 칼이 내려오는 순간 윤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잘 가거라 만보가. 내 반드시 내 원한을 갚으리라. 모두가 잠든 시각, 마님은 살금살금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더듬어 병풍 뒤편의 비밀함을 찾았지요.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것이다. 대감이 꼭꼭 숨겨둔 장부가 분명히.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윤희는 재빨리 병풍 뒤로 몸을 숨겼지요. 누구냐? 이 밤중에 누구 있어? 금단은 등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걸음을 옮겼지요. 병풍 앞에서도 한참을 서성이다가 안쪽을 보려 손을 대려는 순간 금단아, 당장 이리 오너라. 어디서 뭘 꾸물거리는 게냐? 대감의 불호령이 들렸지요. 금단은 황급히 몸을 돌려 나갔습니다. 윤희는 금단이 멀어지는 소리에 천천히 장롱 안에서 나왔지요. 금단이 저것이 날 의심하고 있구나. 허나 그래봤자 만사휴이다. 그녀는 비밀 서류 뭉치를 마침내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김대감이 지방 수령들과 결탁해 세곡을 빼돌리고 각종 뇌물을 받은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며칠 뒤 마님은 이 증거를 가지고 관아에 직접 나아갔습니다. 사또는 증거를 확인한 후 단칼에 결론을 내렸지요. 김윤상 대감, 그대는 나라의 재물을 횡령하고 백성을 수탈하였소. 이에 전 재산을 몰수하고 한양으로 압송할 것이오. 놓아라, 이거 놓으란 말이다. 김대감이 호통을 쳤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달려들어서 꽁꽁 묶어 감옥에 쳐넣었지요. 그리하여 김대감은 만보기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답니다. 김대감이 붙잡혀가자 집안은 마님의 차지가 되었지요. 월향은 말없이 기생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이제 금단이를 붙잡았지요. 금단아, 너는 내가 죽는 모습을 바랐느냐? 마님 저는 그저 그저 날 밀어뜨리면 너의 처지가 나아질 줄 알았더냐? 죄송하옵니다. 윤희는 고개를 돌리며 명했습니다. 저 계집을 염전으로 보내라. 하인 둘이 들어와 금단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갔습니다. 금단이는 뒤를 돌아보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만보가 이것으로 네 원수는 갚았다. 마님은 손에 들꽃을 들고 고요히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무덤을 어루만졌지요. 만보가 네가 사무치게 보고 싶구나. 마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긴 소매가 바람에 날리며 그녀의 뒷모습을 감쌌지요. 그 뒤로 마님은 조용히 대감집을 이끌었습니다. 마님의 수완 덕분에 집안은 다시 한번 융성해졌지요. 허나 마님은 다시는 웃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국화꽃을 기르고 해마다 묵은 장을 담갔습니다. 그리하여 만보기가 죽은 6월이면 정성스레 키운 꽃을 무덤가에 두곤 하였지요. 만보가 올해도 여름이 왔구나. 어떠냐? 하늘나라는 행복하느냐? 옛말에 이르길 상인지심은 환자상야라 하였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아픔이 더 크게 돌아온다는 뜻이지요. 우리도 이 뜻을 되새겨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짓밟는 자는 더 큰 아픔과 파멸을 겪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